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매번 이제 탐나는데 비싼 것만 소개를 하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시면 오늘 소개할 요 녀석은 진짜 뭐랄까 기겁할 그런 제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보드인데 이거를 펀샵에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요게 정가 기준으로 하면 아이폰 15 프로랑 비슷한 가격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생겨먹은 키보드길래 바로 살펴볼게요. 우선 외형을 보면 한눈에 봐도 평소에 보던 키보드랑 뭔가 다르죠. 제가 이제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패키지 구성품부터 어마무시합니다. 뒤에 살짝 보일 텐데 이렇게 케이스도 제공이 돼요. 휴대용 케이스.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제공이 되는 거는 처음 봐서 좀 새롭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처음 케이스에서 키보드를 꺼낼 때 제일 놀란 거는 무게. 스펙 기준으로 2kg이 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소재가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만져보면 단단함이 그냥 바로 느껴집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무게에서 짐작이 되시겠지만 바닥에 이렇게 놓고 나면 이게 밀리거나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걸 쓰면서도 뭐 밀리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들어보면 흉기다, 흉기. 그냥 이래가지고 빵! 제가 선물로 받은 거는 핑크 그린 컬러예요. 각 컬러별로 영감을 받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귀멸의 칼날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네즈코를 연상시키는 색이라고 해요. 역시 이제 남자는 핑크죠. 마음에 들어요 이거 색감.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컬러만 보고 바로 딱 탐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로 이쁘다. 근데 개인적으로 키캡은 좀 RGB 효과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투명 키캡이 들어간 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살짝 제품 컬을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다른 부분의 마감이라든지 소재랑 대비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에서는 요 키캡은 좀 커스텀이 필요해 보이긴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첨부할 요 이미지처럼 요렇게 꾸며볼까 살짝 고민하고 있기는 해요. 요거 예쁘죠? 참고로 펑션키랑 조합을 하면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 원하는 거를 지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애니메이션 모드가 많아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골라서 쓰는 재미도 쏠쏠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캡으로만 RGB LED가 보이는 게 아니라 키보드 하우징 내부랄까?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비쳐요. 이것도 나름 또 감성이 있더라고요. 끝으로 지금 제가 이거를 무선으로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유선 연결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투스 연결로도 쓸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대 그 연결 이력을 저장해가지고 전환하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10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개봉기는 생략을 했는데 구성품에는 커스텀에 필요한 파츠가 제공이 돼요. 이 키보드 분해 자체는 엄청 쉬워요. 그래서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파츠로 플레이트 내부에 있는 스프링을 바꿔서 판 스프링 쿠션감을 바꿀 수 있고요. 여분의 패드도 있어서 통울림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는데 각자 취향에 맞춰가지고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스프링은 스테인리스랑 구리가 있는데요. 구리가 조금 더 부드럽고 푹신푹신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퍼 위치로도 쿠션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판매 페이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써봤을 때 느낌은 어떠냐? 지금 딱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일반 키보드랑 지금 배열이랄까? 이런 게 다르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앨리스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써보면서 바로 딱 체감이 된 게 뭐냐 하면 왜 이제 일반 키보드는 손목이 아무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로 돼 있는데 이제 손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니까 손목 꺾임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분명 장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처음 쓴다고 하면 적응의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요 키 배치가 좀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편함?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의 적응이 필요하긴 한데 원하는 문장을 쓰고 그런 사용에서는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요거를 써보면서 꽤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보시면 지금 B키가 2개가 있죠. 처음에는 왜 그런가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마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요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같은 글자, 같은 문장 이런 거를 쓸 때도 어떤 키를 누를 때 그 사용하는 손가락이라든지 이제 타이핑하는 습관? 그런 게 상당히 다들 다른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B키가 2개인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이제 한글로 U자 그거를 칠 때 B를 누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왼손 검지로 B를 누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검지로 누르거든요. 이렇게 쓰면서 스페이스바도 마찬가지고요. 왼손
엄지냐 오른손 엄지냐 사람마다 또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B키랑 스페이스바가 나눠져 있는 거는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그렇고 요게 타건감은 살짝 들려드리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경쾌한 보글보글함? 그런 느낌? 키압은 적당히 있는데 이제 이 입력 거리가 짧아서 힘들이지 않고 타이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 보면 뭐 통울림이나 그런 것도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판을 이렇게 두드리면 오롯이 이 타자 칠 때 그 타건 소리랑 요 감도만 손끝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부드럽고 피로도도 낮고 괜찮더라고요. 끝으로 요거의 아쉬운 점을 조금 짚어보면요. 제일 큰 아쉬움이라면 역시나 가격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일반 사용자들이 눈여겨보거나 살 그런 제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키보드 시장의 뭐 흐름이랄까? 트렌드 그런 거를 잘 알지는 못하니까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찾아보면 의외로 이거를 욕심내고 사려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이 비싼 거를.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야, 키보드 이거는 좀 깊이 알려고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좀 파고들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재미들인 거에 돈이 깨진 것만 해도 몇백이 되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큰일 나겠죠. 아무튼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이제 키보드 본연의 목적? 타이핑.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 느낀 아쉬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국내에서 쓸 때는 아무래도 한영 전환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키 매핑이 필수입니다. 그거를 고려했을 때 65% 레이아웃이라서 적용 가능한 그 키 범위랄까? 그게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 지정해서 쓸 수 있기는 한데 그래가지고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아쉬웠다. 그 다음에 저는 오른쪽 시프트 키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습관처럼 손가락이 가는 위치가 위쪽 방향키가 걸려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시프트를 누르려고 하다가 방향키를 누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것도 매핑으로 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요 기본 키캡 재질, 이게 살짝 미끄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회가 되면 요 키캡은 좀 바꿔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은 계속 드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커스텀 키보드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판매되는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무작정 비싸니까 별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직접 써봤을 때 좋은 거는 바로 체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제 기준에서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요거를 안 쓰고 소장해 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소개를 드리려고 지금 일주일 가까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편해요. 그래가지고 더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냥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키보드의 이제 진 면목을 알아서 이거는 놓칠 수 없는 녀석이다, 그런 판단이 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판매처 링크 줄 테니까요. 지금 할인기에 있을 때 한번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벌써 구매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더 놀랐던 거는 이거를 직구해서 사고 있는 사람도 이미 꽤 많고, 역시 키보드판은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그리고 이거는 윈도우도 쓸 수 있는데 맥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 전용 소프트웨어도 맥에서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100만원이 넘는 키보드도 쓰게 되네요.